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열선에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 참조기 양식산업화 기반 구축 성과가 선정됐습니다. 수가원은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생물관리와 시설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2022년 수산과학기술진흥 중앙협의회 및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새우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즘 연말 모임 많으시죠? 이 근사하게 차려낸 새우 요리나 가벼운 새우 안주 맛볼 기회가 참 많은데요. 이 새우는 면역력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키토산을 가득 품고 있고요. 아르기닌과 아연이 풍부해서 대표적인 활력 강화 식품으로 꼽힙니다. 이 새우구이나 새우회로도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대하 대체품으로 들여온 흰다리 새우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새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건 다 이 흰다리 새우가 양식된 덕분이죠. 새우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잠시 후 수산 양식 발자취에서 좀 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2022년 마지막 해피셜 뉴스 지금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열선에 수가원의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 참조기 양식산업화 기반 구축 성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열선은 최근 3년간 각 부처가 지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분야별로 나누어 창의성, 우수성, 그리고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을 평가해 선정하는데요. 이번에 수상한 수가원의 연구기술은 고수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넙치 양식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상품성이 높고 환경변화에 강한 대체 양식어종으로 참조기를 선정하여 제주 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양식산업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분야의 미래 적응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수가원의 노력과 양식 현장의 참여 확대로 노릇노릇 구이나 이 칼칼한 매운탕으로 즐겨 먹는 대표 밥도둑 참조기가 제주 지역 특산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안 수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2월 18일 10시부로 전남 한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원은 양식생물관리와 시설 점검을 당부했는데요. 겨울철 한파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저수온이 오기 전 양식생물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상 양식장에서는 보온 덮개를 설치하고 또 보일러나 히트펌프를 점검하는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수온 피해가 빈번한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장은요, 지정된 월동장으로 양식생물을 신속하게 옮기시고요. 그물 수심을 가능한 깊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남해안 가두리 양식장 어장도요, 월동장으로 양식생물을 옮겨 관리해야 하고요.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사육지 수면적의 일정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보온을 유지하고 찬공기 영향을 덜 받도록 수심을 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어가에서는 수가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상황과 속보 잘 확인하셔서 저수온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자,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볼까요? 12월 20일 해양수산부와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수산과학기술진흥 중앙협의회 및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를 열고 수산 현장의 연구기술 보급 현안을 협의하고 또 성과를 공유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 중앙협의회에서는 수산과학기술진흥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7건의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에서는 수가원의 2022년 우수성과 중 3건의 연구성과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연구교수버장 사업 종료과제의 사업 결과를 발표 공유하였습니다. 또 우수사업을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순환 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발익과 어류 연중 생산 양식기술 개발이, 또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상인 우수상은요,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어패류 사료 효율 및 수질 환경 개선 기술이 차지했고요. 천수만 새조기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 기술 개발, 김황백화 예방물질 지속성 향상 기술 개발, 경기만 새꼬막 양식 적합어장 개발 시험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산양식 발자취, 오늘의 주인공은 새우인데요. 이 굽은 허리 때문에 바다의 노인이라고 불리지만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아주 풍부한 수산물입니다. 수많은 수산물 가운데서 새우만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랑받는 수산물도 없습니다. 찌고, 굽고, 볶고, 튀기고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새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여러 요리법 외에 젓갈로도 즐기고 또 과자나 라면, 어묵,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널리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 새우는 오징어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선두를 다툽니다. 새우의 다양한 활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옛 음식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맛있고 몸에 좋은 새우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양식산업의 발달이 자리합니다. 기술 연구개발 노력이 이어져 현재 우리의 새우 양식 기술은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도 새우를 자라게 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흥미진진한 우리나라 새우 양식의 태동과 발전 과정 같이 돌아보시죠. 1941년에 대하 양식을 시도한 것이 우리나라 새우 양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중단되었다가 1958년부터 서해안에서 실험적으로 대하 양식을 해왔다고 전해지고요. 1961년에 보리새우 실내 사육 시험이 최초로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 새우 양식 산업이 태동한 것은 196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당시 대일 수출 상품으로 새우를 대량 취급하던 신흥냉동이 폐업 전 7만여 평의 양식장 시설을 갖추면서 1965년부터 양식 산업에 착수하고 대하 인공 부화에 성공하였고요. 시장 추락 크기까진 키워내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9년 두산산업이 대하 8톤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국립수산진흥원이 보리새우 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태동기를 거쳐 1970년대가 되면서 새우 양식기술 개발기를 맞게 되고요. 맥주 부산물을 이용한 인공 배합사료 개발, 거제도 근해산 보리새우 산란기 구명,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립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일구었습니다. 1983년엔 거제 배양장에서 보리새우 종자 생산 방류를 시작하고 1987년엔 보령 배양장에서 대하 종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93년 흰반점 바이러스가 새우 양식장을 휩쓸면서 양식새우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 562톤에서 272톤으로 전년도의 48%를 감소하게 됩니다. 이후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새우류 질병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 바이러스와 질병에 관한 대체 품종으로 흰다리 새우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되는데 현재 흰다리 새우는 전체 새우 양식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처음 보고된 후 흰반점 바이러스는 해마다 새우 양식장에 대량 폐사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수가원은 질병 내성 및 환경 내성이 강하고 성장률이 높은 흰다리 새우를 이식하였는데요. 이후 관련한 연구와 기술 보급으로 새우 양식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새우 양식 기술은 고생산성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수가원에 의해 개발된 사육수 비교환 방식에 의한 친환경 고생산성 새우 양식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 유입 억제, 배출수에 의한 연안 환경 오염 방지, 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출하 시기 조절 등의 장점이 있어서 축제식 양식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익세균인 바이오플락을 사용하는 사육수 비교환 양식기술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용존산소와 플랑크톤 조성 등의 변화가 적어 수질 안정에 효과가 있고요.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양식기술은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 알제리 사하라 사막 새우 양식장 건설 및 기술 이전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2009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수가원은 양식산 흰다리 새우에 대한 국내 미발생 법정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래 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자 조사 대상 법정 전염병을 확대하고 또 조사 지역을 상향 조절을 실시하고 있고요. 새로운 질병 유입 위험성을 낮추고 국가적 질병관리 및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질병 예찰 및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바이오플락 기술과 같은 친환경 양식 기술에 관한 연구, 고부가 가치 품종 개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있는 수산물 새우, 그 양식기술 발전사도 무척 흥미롭네요. 이 연말 연초 가족이나 친구 모임 많으실 텐데요. 근사한 식사로 또 간단한 안주로 맛있는 새우 요리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10에서 11도, 울릉도 독도 13에서 14도, 대마도 16에서 18도, 제주도 16에서 17도, 이어도 14에서 15도, 가거초 12에서 13도, 어청도 8에서 9도 및 백령도 8에서 9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14에서 15도, 남해 연안역에서 10.5도에서 16.5도, 서해 연안역에서 4도에서 8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업종별 어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서해 남부 및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연안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저인망어업은 서해 남부, 제주도, 남해 중부간 해역에서 삼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및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됩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살오징어군이 남하 회유하면서 강원과 경북 연근해에서 소규모 어장이 형성되고 중심 어장이 점차 경북 연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어황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2022년 이민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물인 호랑이의 해였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즐겨 그려왔고 호랑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월드컵에서처럼 호랑이는 태극전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은 호랑이의 기운을 전하며 응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호랑이의 해였던 올해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아쉬움이 밀려오기 마련이지만 어흥! 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안고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피쇼 뉴스는 2023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